두 번째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하여간 들어보세요. 희망진로는 현재 대학에서 투자를 배우고 이틀 이후에 사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투자 쪽에 관심이 있나 봐요. 네. 요즘 아이들의 핫한 이슈죠. 지금 테라 뭐 이래가지고 이건 얘기하지 투자가 아닌 것 마세요. 같아요. 그거는 왜 거기 돈 묻으셨어요? 혹시? 아니요, 저는 그건 아니지만 아니죠.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꿈꾸는 아이를 키우고 네. 있는 엄마니까. 네. 저는 지난 3년간 계속 변화하는 희망 진로를 이 친구도 희망 진로가 변하나 봐요. 1학년 때는 교육 분야, 2학년 때는 법, 사회 분야에 대한 꿈을 키워왔었고 현재는 부동산이나 투자 관련 학과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쭉 가네요. 제가 지금 가장 희망하는 대학교는 건국대나 부동산 학과를 희망하고 있고 그 뒤로 건대, 홍대 등의 통계학 등에 관심이 있다. 투자라서 통계인가 봐요. 저의 진로를 위해서 한 인상 깊은 비교과 활동은 자율주식 탐구에서 관세 중 증권거래소에 대한 탐구 활동을 했대요. 여기에 관세의 일부 국가별 차이 그리고 이에 대한 요인을 통계학적, 사회학적 등으로 정리하면서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있어 보이게 표현? 네, 근데 좀 뭔가 직접 한 거 아니고요.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좀 서술된 듯한 느낌이죠. 예. 그리고 자율동아리에서 문제 시세는 사회 현상, 촉법 소년 범죄에 대해서 UCC 제작 및 국회의원께 직접 질문 메일을 보내본 적이 있고 이거 꼭 한 번씩 해보는 거잖아요. 보내는 거. 그쵸? 그리고 현재 업매 시간에 진로 엮기 활동에서 무역시의 덤핑, 무리한 보조금 등을 자제시키는 활동 등을 지문에서 찾고 WTO의 중립적 입장 등에서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네. 저에게는 현재 몇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이 고민이 중요한 거예요. 네. 첫 번째로 제가 1, 2, 3학년에서 다 각각 희망하는 학과도 다르고 이에 따른 비교과 활동도 제각기 특색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성적을 올리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많이 받았으나 현재 중간고사 성적을 감안한다면 이쯤에서 정체될 확률이 굉장히 현실적인데요. 투자를 하는 애들이 현실적인 게 있어요. 맞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성적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해 걱정이 많이 됐는데 솔직하게는 저의 수시 성적으로 제가 원하는 학과를 진학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증이 들었대요. 마지막으로 제가 앞으로 비교과 활동을 할 때 더 중점을 두어야 하거나 유념해야 될 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일단 몇 가지죠? 세 가지인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앞에 친구랑 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본인은 지금 희망학과가 확 달라졌잖아요. 네. 이게 진짜 가장 현실적인 고민들인 것 같아요. 학과가 계속 바뀌었는데 그리고 비교과 활동도 제가 볼 때는 건드린 게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특색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과를 가야 될까가 사실은 이 친구가 묻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일단 딱 처음 느껴졌던 건 희망하는 분야하고 활동들을 얘기하는 게 너무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학년 교육 분야, 2학년 법사회 분야, 그리고 3학년 부동산인데 지금 1학년 때 활동과 관련된 것들은 뭐였는지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2학년 때 활동들로 얘기되는 것들이 중간에 좀 장황하게 설명한 것들, 되게 있어 보일 듯한 단어들을 다 끌어온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지금 현재 3학년 과정에서 투자를 생각하면서 부동산 학과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투자. 지금 그 업매 시간에 진로학기로 무역을 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역학과와 부동산학과를 지금 동일성상에서 놓고 지금 뭔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첫 번째 질문에서 그 1, 2, 3학년 일단 각기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학생이 보내준 자료에 따르면 1, 2학년은 또 진로 희망이라고 들어간 게 학생이 얘기하는 것과 달라요. 경찰 공무원이래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일단 답부터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대학에서는 일단 진로가 바뀌는 게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왜 바뀌었는지는 분명히 서술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서술된 부분들이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설득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어요. 예, 예. 그렇게 돼서 뭐 그걸 어떤 스토리 라인을 잡을지 이 아까 그 첫 번째 학생과 동일함이라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 자소서로서 보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단계에서 1, 2학년에서 좀 힘들었다라고 하면 그렇죠. 네. 저는 볼 때 이 친구가 되게 좀 다재다능한 친구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딴 것보다 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수능이 그래도 꽤 나오는 편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 볼 때 건동원 정도는 그냥 수능으로 미뤄도 아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나오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서성환도 충분히 한번 밀어볼 수 있지 않을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상승을 좀 하고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도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있습니다. 딴 것보다 지금 국어가 지금 잡혀가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뭐 그렇게 돼 있고, 1, 2학년 때는 한국사는 쭉 1이었는데 지금은 뭐 사실 한국사는 3 이내만 들어가면은 전혀 감점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그나마 마지막 모의고사 봤을 때 뭐 수학이 2등급 나오고 영어가 3등급 나오고, 영어는 그쵸, 연대는 한 3등급 나오면 이거 오지 말라는 얘긴데 영어를 좀 더 올리긴 해야 돼.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최상위권 스카이를 넣기에는 상당히 좀 부족한 성적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성소한 라인을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정시로 그렇게 보이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고대 같은 경우 얘가 최저는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얘가 희망 분야가 계속 바뀌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고대는 그 전공 적합성보다는 계열 적합성을 더 우선시하거든요. 그래서 학업 우수형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이런 활동들을 가지고도 종합으로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한번 트라이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전 경영학과 추천할 것 같아요. 경영학과. 통계학과가 아니라. 글쎄요. 통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교과나 이런 부분 봤을 때 구글 애널리틱스라든지 내지는 그런 어떤 AI 도구들 있잖아요. 그런 통계를 넣어서 하는 애들의 스펙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진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럼 1, 2학년 때 이걸 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통계 쪽으로 딥하게 들어갈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친구의 특징은 되게 다방면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한 내용들도 보면은 다 제각각이거든요.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일단 귀가 좀 얇다. 그제 처음 보는 것 같아. 귀가 좀 얇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아니 1학년 때 교육 분야, 2학년 때 법사회,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관련을 희망을 한다. 근데 지금 보면은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꽂혀 있어요. 지금 이 친구가 꽂혀 있는 거고, 지금 뭐냐면은 1학년 때 몸 모를 때 공부 안 하고 있을 때는 그냥 교육 분야 뭐 안정적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이거는 약간 부모님의 영향도 있을 것 같고, 2학년쯤 되니까 그래도 태어났으면 좀 한 칸 하고 가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법사의 분야 이제 하면서 뭐 로스쿨이겠죠 결국. 그렇게 하다가 했는데 부동산 투자 이런 거 뭐 한번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핫했어요 요즘.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코인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누가 떼돈 벌었다 하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리고 재테크에 관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TV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구해줘 홈즈 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뭐 집 구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나 부동산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언론의 노출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 친구도 이제 여기에 좀 꽂힌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이 어떻게 보면 귀가 좀 얇아가지고 여기저기에 관심사가 좀 두루두루 많은 이런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경영학을 트랙을 잡으면서 주로 마케팅이나 창업 쪽을 잡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되게 트렌드에 민감할 친구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막 되게 심지가 굳고 가치를 중심으로 한번 원칙을 정했으면 무조건 지켜야지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좀 트렌디한 그런 분야에 있어서 마케팅에 좀 주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다방면으로 뭔가를 볼 수 있는 친구들이 하나를 파라 그러면은 좀 집중력이 떨어져요. 오히려 두루두루 볼 수 있는 본인이 흥미가 땡기는
예, 그런 부분에 따라서 주제를 좀 바꿔가는 게 상당히 좋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창업을 좀 이제 그걸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투자 관련해서는 투자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경제 듣잖아요, 그죠? 예, 경제 듣고 있으면은 경제는 안 듣는 건가요? 선택을 안 한 것 같아요. 안 한 선택 거예요? 안 한 네. 거야. 그럼 비어 지리하고 있으니까. 윤리와 생활 이걸로 한 거군요. 그러게 진짜 네. 저는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럼 왜 경제를 안 뭘- 했어? 뭘 하는 친구일까? 그래서 학종을 하기에는 네. 되게 많이 뭐가 비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학종을 하면 보통 막 희망 분야가 바뀌어도 좀 아구가 잘 맞아서 떨어지는 애들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뭐지? 지금 뭐냐면은 사실은 이게 변덕불이더라. 근데 경제를 들어야지. 이런 학생들이 예. 진짜 많아요. 2등급 중반 때부터 한 뭐 3등급 중반 때까지는 성적도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딱 그 정도 학생들이 네. 내가 어떤 과에 붙을 수 있을까를 먼저 네. 놓고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보게 되면 이런 흐름들을 많이 타요. 그런데 지금 어떤 연결성이 계속 없을까라고 하는 네. 게 봤을 때 이게 학생 생기부에 기록된 거는 뭐 대입에 제공이 안 되니까 이걸 무시한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희망 분야를 한다라고 하면 1학년하고 2학년은 정말 연결하는 건 아무리 아무것도 봐도 좀 없어.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2학년에서 3학년 과정에서는 어떤 스토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승부는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저희가 만약에 우리 학교 애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학생인데 이런 활동을 했다라고 해서 학업 우수형으로 경영을 쓰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본다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저는 이 학생한테 추천할 때 1순위는 수능 전형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1순위는 수능 전형을 추천하고 이 수능이 성적 잘 보면은 나오니까. 예, 오히려 수능 전형을 포커스 맞추는 게 훨씬 낫고, 왜냐면은 학종에 있어서 집중력이 좀 떨어져요. 근데 네. 조금 이 학생도 좀 전략적인 느낌이 나는 게 네. 부동산이 학생들이 다루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돼서 저희 네. 학교 같은 경우도 네. 건대 부동산을 보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 내신에서 한 2.7? 근데 걔가 뭐였냐면 수학적인 재능만 있었어요. 그렇게 되는데 3학년 과정에서 부동산과 관련돼서 심화 논문을 그때 당시는 소논문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소논문과 관련돼서 그때 부동산 규제 법을 근데 건드렸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건대 부동산이면은요, 네. 수능으로 가는 게 가장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수능 네. 점수가 지금 4월 달에 좀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정도인 거지. 네. 3월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그럼 좀 위험하죠. 위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쌓여가야 되는 거니까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오히려 뭐냐면 수능에 수능을 더 좀 더 열심히 하는 집중하는 게 낫겠지. 낫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음. 전반적으로 이 친구가 1학년 때도 그렇고 봤을 때 수능에 대한 경쟁력이 그렇게 없지는 않아요. 일단 수학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한 2, 3, 2, 3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예, 수학이 일단 2등급만 고정을 하면 일단 인서울 중에서도 이제 건동홍 이상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나머지만 안정화가 된다면. 예,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 이제 학종 같은 경우 워낙 변덕이 좀 심했어가지고, 예, 이게 일관성 있는 내용을 갖다 알아보기 되게 좀 힘들 거거든요. 그러면 네. 제가 궁금한 건 이게 건동홍 라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그 정시의 가능성이 네. 훨씬 높은 학생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윗급의 학교들, 네. 그러니까 서울대는 당연히 힘들 거고, 서성한. 네. 그러니까 서성한, 중경까지 봤을 때 외대도 잘하면 정시로도 갈 수 있을 고대를 것 같아요. 한번 질러보고, 고도에는 질러보고, 예, 고대 한번 질러보고, 성대 안 되는 최저가 없으니까 한번 질러보고, 예, 그 다음에 한번- 중경외시 중에서 한 2개 정도 골라서 쓰고, 그럼 중대, 경희대, 네. 성대라고 하면 네. 성대에서 이 정도로 네. 성대가 올해부터 자소서가 폐지. 근데 네, 그렇다 네. 하더라도 그래도 얘는 뭐냐면 수능에 대한 가능성이 그쵸. 엿보이기 때문에 높더라도 써야 되는 거죠. 예. 그냥 버리는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그냥 붙어서 무조건 수시에서 무조건 붙이겠다의 전략은 아닐 거고. 그렇게 되면 차라리 그런 경우에는 그 건동홍 라인에 네. 논술을 수능 이후에 보는 것들을 한두 개를 한다고요? 끼워 넣는 게
낫지 않을까? 6장의 인문인데? 카드를. 아니죠. 그러려면 수능 최저 없는 걸로 걸어야죠. 네. 근데 건동홍 라인의 최저가 그렇게 네. 높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높진 수능이 않는데, 좀 네. 망했을 때도 최저는 맞출 수 있는 정도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네. 정말 건동홍도 정시에서 못 갔을 상황이 네. 됐을 때는 어떻게든 그 안에서 막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학생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너 그쵸. 어디까지 허용할래? 이번에 네. 갈래? 음, 아니면 내년에 그러니까 네가 했을 때 네가 재수 안 하고 갈 수 있는 학교 라인이 어디까지냐 음. 이걸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얘가 학생이 얘기하는 게 건대 부동산까지 건든다라고 하는 걸로 네. 봐선 네. 건대급이면 만족을 할 수도 하겠다. 있다라는 네,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면 그 라인에서 한번 논술도 건대는 수능 전이죠. 그렇게 네. 되면 동대는 수능 후인 수리 논술 쳐야 될 텐데. 그러니까. 네. 근데 수리 논술인데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쁘진 이 정도면 않은 것 괜찮아요. 같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전략적으로 괜찮아요. 그렇게 되면 네. 거기를 걸쳐 두고 건대 논술까지는 오케이. 예. 네. 건동 그쪽까지 그 밑으로 쓰는 것도 좀 저도 동의하진 않고 그리고 오히려 경희대가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경희대는 한번 경희대는 좀 지방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것보다는 사회대 쪽으로. 그러니까 논술을 친다면. 친다면. 네, 논술을 그쵸, 그쵸. 한다면. 그렇죠. 네, 수리도 포함이 돼 있는. 네. 그리고 중대 같은 경우에 정말 부동산 쪽으로 할 수 있다면 중대에도 부동산 학과가 있거든요. 네네. 부동산 계획학과라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트라이는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대 다빈치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후 면접이거든요. 그러니까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근데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아마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네. 같은데 하는 뭐, 게? 뭐, 이거 하나밖에 없어. 뭔가 채울 수 네, 있는 네. 시간은 있으니까. 그리고 3학년에서의 활동들은 네. 좀 그 내신까지 치르고 나서 네. 방학 직전에 한 2, 3주 안에서 결판 내는 땡겨서.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 뭔가 퀄리티 있는 뭔가가 될 수도 네. 있다라고 하면 트라이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대는 솔직히 저희 학교 데이터라고 한다면 네. 이 정도 내신은 이제 힘들지 지방고는 않을까. 사실 힘들죠. 힘들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성대 학추 지난번부터 얘기했던 네. 학추를 최저를 맞추는 전략이라고 한다면 얘는 납치가 돼도 좀 만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 성적이면은 오히려 고대가 확률이 더 높아요. 그쵸. 수능 최저 그래요? 달성하면. 좀 고대 성대 다 최저 비슷한 수능 네. 최저 수능을 근데 잘하니까 고대는 좋구나. 경영은 좀 위험할 것 같고 그쵸. 그렇게 되면 좀 네. 과를 잘 선택을 해서 좀 학업 우수형으로 계열 적합성을 내세울 수 있는 과를 잘만 고른다라고 하면 한번 정말 대박 날 수도 있을 것 아니 같아요. 근데 얘가 그렇다고 해서 보건을 가기는 힘들고 통계도 안 될 것 같은데. 보고 그건 잘 생각해 하는 걸로 하는 걸로 걸로. 하는 걸로. 그리고 저는 오히려 경영 쪽으로 다이렉트하게 가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근데 일반고에서 경영은 쉽지 않아서 그래도 많이 그게 아니라 놀잖아요. 고대는요 본래 도박수잖아요 지금 얘 입장에서. 근데 네. 1단계가 6배수라고 하더라도 네. 6배수 안에 들까요? 어쨌든 간에 질러보는 질러보는 거죠. 네, 거는 지금 왜냐하면 해보는 어쨌든 거죠. 최저 자세가 높은 데다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질를 수 있는 거는 수능 최저가 되니까 한번 그러니까. 질러보자. 그리고 얘가 수능 최저가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얘는 무조건 지르는 거예요. 이 스펙 가지고는. 그러니까 기왕이 지를 거는 제대로 질러야지. 아리까리하게 지르면은 좀 무서워서. 오히려 부작용이. 무서워서. 그게 아니라 고대는요 애당초 가능성이 낮아요. 근데 낮으니까. 저는 네.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높은 곳을 찾아봐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거든요. 지난번부터 계속 네. 나오고 이왕 지를 거 그냥 지르자고 네. 여기는 그래도 약간의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는 조금이라도 곳으로 높고. 가자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밑에 아래 깔 때는 되게 보수적으로 까는데 지를 거면 확실하게 질러가지고 후회가 남지 않고 만약 걸리면 진짜 만세 부를 수 있는. 원석가루도 네. 원석가루 아깝지는 않게. 그래도 1단계는 에이, 통과할 그 정도 가능성이. 낼 수 있어. 그래서 그러면 고대. 원석 값이 아까우면 저런 컨설팅. 그러니까 정말 결국은 저런 컨설팅. 전 도박이면 예, 예. 연대 추천도 한번
추천 아니 받을 수 더 이상 있습니다. 도박은 그만. 연대 추천은 아닌 것 같은데. 도박은 그만이고요. 첫 번째나 두 번째 얘기는 지금 충분히 나온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비교과 활동을 할 때 뭐를 좀 더 중점을 두어야 되는지 유념해야 될 점을 알고 싶다고 했거든요, 이 친구가. 저는 트렌드에 관한 내용, 마케팅에 관한 내용 좀 많이 보강하면 좋지 않을까. 지금 투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는 창업이나 사업 쪽으로 좀 잡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들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 봤을 때도 이게 중공업 쪽 분야하고 뭐냐면 트렌디한 어떤 산업군하고 좀 다르거든요. 중공업은 되게 좀 변화 없고 좀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철강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뭐 획기적으로 마케팅 잘한다고 해서 철강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고 안 그렇거든요. 그냥 안정적으로 생산만 하면 돼요. 스테이블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뭐 소비재 중에서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생각보다 화장품 레시피가 되게 단순해요. 비싼 제품하고 안 비싼 제품하고 그렇게 성분차가 나지 않습니다. 맞아요. 생각보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트렌디한 산업군들, 그러니까 고객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놓은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어떤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작업으로는 이게 덮어 씌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경영 쪽을 잡고 마케팅을 잡고 그쪽 트렌디한 산업군 중에 창업 아이템을 하나 잡아서 집중적으로 파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지금 경제를 안 들은 건데 사실 그러니까 오히려 경영이 낫다는 거예요. 전 그것 때문에 경제보다 좀 무역 쪽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무역이 그렇게 많나 요즘에? 무역학과들이 경희대 그리고 시립대 이 급에서는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무역 같은 경우에는 사회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서 시장을 개척한다. 그러니까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애들한테 신발을 팔아먹어야 된다. 여기에서 이런 거거든요. 나오고 여러 가지 법제도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엮을 수 있다는 사회 문화 같은 경우도 보면서 사회 탐구 중에서 사회 문화 과목이 가장 좋은데요. 성적이.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도 뭔가 찾을 만한 것도 있고, 무역에서는 법을 그냥 다룰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좀 관세 부분도 다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역도 한번 우선순위를 놓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더라고요. 그런 쪽도 괜찮기는 하죠. 근데 이제 성격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 이 친구는 되게 다방면에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귀가 좀 얇은 편이고 여기 혹했다가 혹하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요? 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애라고 하면 무역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이나 좀 대면적으로 사람들의 트렌드를 읽어내는 그런 쪽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추천을 하는 거죠. 결국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본인이 생각을 할 때 내가 경영학과냐 무역학과냐 약간 그쪽으로 보고 남은 다 기말까지 끝나고 한 3주 바짝 해서 이쪽으로 좀 보완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거에 대해서 다 답이 됐고, 일단 수능 성적이 좋으니 수능 성적을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다는 두 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